우리는 보통 인생을 단거리 달리기처럼 생각합니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평균 80년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해야 하는 단거리 경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뇌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지속 가능성의 열쇠가 바로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편도체의 안정과 전전두피질의 활성화입니다.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이 활발해지면 편도체가 진정되며 끈기, 회복 탄력성, 집중력, 내적 동기 같은 비인지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목표 달성 중심의 편도체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려면 진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도체 중심의 빠른 반응과 즉각적인 목표 달성은 짧은 생을 사는 종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즉시 행동하며 단기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진 현대 인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상태, 번아웃, 관계의 단절, 내적 동기의 소실 등이 모두 이런 사고방식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고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마음 근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마음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근력은 세 가지 핵심 능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그리고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 능력이 향상될 때 편도체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필수적으로 나라는 존재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각각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자기 조절력은 나와 자신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념과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나라는 존재가 사실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개념을 빌리면 우리 안에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공존합니다. 경험 자아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 자아는 그러한 경험들을 편집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자신이 어떤 일을 이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끈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을 꾸준히 검토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력은 타인과 자신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 부르는 그 능력을 뇌과학에서는 마음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인간이 보통 3세 반 무렵에 생긴다고 하는데 3세 반 이전에는 이 능력이 없어서 나와 남과의 분리가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라는 분리가 생긴 그 이후부터는 3살 반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보면
남과의 소통에서도 역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남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동기력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나 일에 열정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왜 꼭 뭘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염증이 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짜증이 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신의 뜻에 따라 주변을 바꿔나갈 때 즐거움을 느끼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 더 강력하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좋든 싫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 근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핵심적인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측 전전 두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DMN, 리포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DMN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말한 세 가지 마음 근력의 핵심이 되는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이 모두 이 DMN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DMN은 여러 중요한 정신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참조적 사고, 사회적 인지, 기억 처리, 미래 계획, 도덕적 판단.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활동들은 우리가 특별한 정신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이 DMN의 회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집중할 것이 사라지면 바로 우울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DMN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인 셈이고, DMN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설정할수록 만족스러운 삶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측 전전 두피질과 연관이 많은 이 DMN을 바꾸려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정신활동이 진행 중이라 판단되어서 DMN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DMN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고, 또 바꾸지 못한 패턴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회로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안정화된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활동을 해야만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이러스가 걸린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백신을 먼저 실행해야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안다고 하여도 한 번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에 의한 변화는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인 것이죠. 이것도 결국 편도체 활성화의 영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짧은 보상 순간에 익숙한 나머지 자신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죠.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영속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 타인,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우리 삶의 본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편도체의 안정화와 전전 두피질의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DMN의 작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생이 마라톤인 것처럼 뇌의 변화도 장기적인 악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없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내가 꾸준히 5분씩이라도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뇌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한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커뮤니케이션 패턴으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 어떤 첫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